오늘 시장은 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 안에서의 오장 투자 전략과 함께 특징주들 전해드리도록 하죠. SOS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긴급 진단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 보여요. 첫 번째 상황실, 일단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젠이 오늘장 이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뭐 시젠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주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영국이 너무 무서워요. 어쩜 좋죠? 네, 영국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차 접종 백신 접종자가 80%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제 인구가 60% 가까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집단 이제 방역이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네. 뭐 보면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로 2020 행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행사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인도발 바이러스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많이들 지금 현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쪽에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 명으로 거의 이제 최대 수치까지 올라온 상황이 고 지금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꽤나 밀린 까닭이 지금 이런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조금 공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즌 필두로 진단 키트가 조금 상승하는 까닭도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게 되면 진단 키트 관련 소요가 다시금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늘 시즌 같은 경우 이제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숨 돌리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맞아요. 오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에서 먼저 좀 그런 봉쇄령도 풀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놨다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주들 다시 봐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단키트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시즌은 대장이니까 또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잖아요. 시즌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인 진단키트주를 보시면 이제 작년만 해도 정말 진단키트 관련 업체가 막 수백 개가 넘는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진단키트를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쏟아지면서 되게 양산형으로 나오면서 진짜 이것저것 테마주 혹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매번 이제 기업들의 이제 등락폭이 심했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매출이 잡히는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은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제는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기저 효과라고 해서 작년보다 당연히 올해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력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제 대응하는 키트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무상증자를 조금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후에 조금 이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많은 이제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작년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 M&A,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등 여러 지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섹터도 섹터지만 개별주 위주로 지금 이제 진단 키트 하나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영업이익 혹은 이제 이 돈을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위한 재료로 쓰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전망을 비치고 싶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16%의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는 시즌인데요. 오늘 거래량도 보니까 최근에 몇 달 사이 이렇게까지 많이 거래가 붙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재차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시즌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시제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품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는 계속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있으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이제 조금 이제 사실 처음에 썼을 때는 68,000원인데 오늘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한 그 정도 주가였었는데 지금 주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크니까 일단 68,000원 정도 매수가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79,000원에서 85,000원까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66,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은 조금 단기적인 이슈로 오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보시고 조금 이제 내려올 경우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매수해보자. 목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저는 낮다고 봤는데 증권가 리포트는요. 최근에 여전히 막 20몇만 원? 20만 원 중반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길게 보는 걸까요, 증권사는? 그게 이제 저도 리포트를 봤었는데 그게 이제 무상증자 전이고요. 이제 거기서 2분의 1로 감액을 하면 목표 주가 20만 원, 20만 그럼 원이면 13만 원
18만 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제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60일선인 78,000원, 8만 원 사이를 뚫게 된다면 그 정도 주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가격대를 뚫어야 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79,000원의 목표 주가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이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항공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여행 이제 가나 했더니 또 늦춰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항공주들의 주가 상승도 브레이크가 걸릴 걸까요? 네, 저도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저번 주에 백신을 맞고 왔는데 맞으셨군요. 네. 조금 이제 딜레이 될 것 같긴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래블 버블 등 이제 방역 우수 지역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구간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베니핏을 많이 제공하려고 했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렸던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마무리되기에는 사실 변이 바이러스를 다시 잡는 그런 상황이 잡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좀 항공 쪽의 엔진 소리를 조금 늦추지 않을까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의 경우를 포함해서 TA항공 전체적인 항공주들이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컨택트주들 또 여행주들에 대해서 많이 담으셨던 분들 포트 변화를 해야 되는 건지 반면에 또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때문에 이제 화물 운임 때문에 실적이 걱정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항공 운임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작년에 네. 워낙 빨리 이제 좀 변경을 해서 조금 이제 악재를 많이 막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비축유 대신에 이제 새로 이제 기름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운임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여기 이제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지 않을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위험한 자리까지 원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마주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호재는 선반영된 상황이고 이제 악재를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공포감이 그런데 휩싸일 때 매수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언젠가는 항공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늦었나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한항공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만한 이제 항공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네. 이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강한 이제 매수 찬스를 볼 수가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시너지도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또 좀 이제 조정 포지션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게 되신다면은 이 구간이 저희 3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해봤자 한 7%, 8% 정도 하락인데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을 정말 매수하시고 싶었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만 원 매수가 좀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3,000원 전고점 한번 뚫고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이후에 한번 브리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브리핑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대한항공만한 항공주가 국내에서는 없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매수 찬스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 봤고요. 이번엔 또 다른 특징주 한국전력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또 3분기 동결됐어요. 그 배경과 함께 한국전력의 하락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한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볼까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네. 이제 호재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좀 제가 강한 어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연초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고 만약 유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요거를 한두 달 정도 뒤에 반영을 해서 전기세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는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고점인 3만 원을 좀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이제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지지율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조금 막 올리기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이 빠지면서 2만 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하락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4월부터 5월까지 원자력 관련 이슈로 1차 상승이 있었고 그 상승을 지지해주는 원동력으로 이제 3분기 때 한국전력이 전기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상승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죠.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주는 그런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지니는데 사실 지금 이제 3분기 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당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돈도 못 버는데 네. 추가 투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네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해외에 있는 원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술 수출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약간의 기조 변화를 내비쳤거든요. 그럼 한국전력에 있어서도 숨통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국전력보다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혹은 이제 사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탈원전계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적어도 이 정부 안에서는 원전이 좀 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수출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겠지만 요 수혜가 한국전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회사 혹은 이제 두산중공업 필두로 하는 사기업 등이 조금 이제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한국전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든 상황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그럼 일단 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될지 최근에 원전 수혜주로 그래도 좀 묶이면서 올랐던 투자자들, 올라서 매수했던 투자자분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매도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3분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 이 경기 방어주 같은 게 정말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었을 때도 이제 위문부화가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제 좀 손실을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메꾸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분들 매도를 추천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LG전자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뭐 뉴스는 없었어요. 하지만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번 상황실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LG전자는 펜트업 수요 덕분에 미국과 유럽에서 훨훨 날아다니고 있고 특히나 올레드 TV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가전 수요가 굉장히 계속 늘고 있고요. 아직 사실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올해도 좀 견고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올레드 TV가 굉장히 수요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게임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뭐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게이밍에 있어서 좀 상도 받았습니다. 워낙 이제 액정도 크고 그다음에 화면도 좋기 때문에 좀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 TV 한 대 가격이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대만 팔아도 1억인데요. 네.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더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마진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 때 이제 CES 2021이죠.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실적은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LG전자를 우리가 한때 막 열광했을 때 갖고 있던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전에서 너무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발목을 잡았던 MT 사업부 철수하고 다른 곳에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 기대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 구성의 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굉장히 집약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스마트폰 사업 철수 후에 되게 공격적으로 확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전이나 전장 부품, 그다음에 B2B 이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변환을 했고요. 이 사업 부분이 압축된 만큼 이제 집중적인 투자도 빠른 투자도 가능한 상황으로 어느 정도 회사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임 회장 필두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사실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죠.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게 이제 조금 공격적인 투자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조금 선점 시장을 탁월하게 장악하는 그런 이제 선점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아무래도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요 전장 부품 사업에서 효과가 더 나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횡보를 잘한 상황입니다. 사실 주가도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두지 않을 그런 이제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합작사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하고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고 그럼 지금 조용할 때 이 마그나 이야기가 쑥 사라져 있을 때 이때 LG전자를 담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담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자리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도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상승을 노리는 그런 초입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하니까 조금 모르네요. 네. 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잠깐 놀랐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를 잘했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실적을 바탕으로 추후 모멘텀까지 존재를 한다면은 조금 더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매수가로는 16만 원 전후로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20만 원까지 저는 한번 목표를 좀 크게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동평균선이 모인 만큼 힘이 응집이 돼 있고 이 응집된 힘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는 안 드리겠습니다. 손절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없이 LG전자 지금 이 가격도 잘 소화해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일단은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1시 30분 상황실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